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 정부의 부채, 디폴트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안도 랠리가 나타난 것인데요. 채권과 주식 변동성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리스크 온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슈들 그리고 주요 지표들 보면서 시장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먼저 볼게요. 최근에는 이 월가에서 성장률에 대한 논쟁이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지만 남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2017년에서 18년에 미국 재무부의 현금과 실질 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장률 둔화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월가 일부에서는 당연히 3개월 동안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하기 위해서 6,500억 달러에 조달을 해야 된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더불어서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GDP의 연간 2.5%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쪽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데 전년 대비 10%에 가까운 규모의 2023년 회계 연도 잔금을 증가를 승인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합의로 연방 지출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연간 GDP의 한 0.2%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동성이 흡수되고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0.2, 0.1%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후자 쪽 정부의 지출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디폴트 리스크를 피했다는 그 자체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수요 부진 이슈는 좀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고용과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 관련된 데이터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월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빨간색이 수출, 파란색이 수입인데 보시면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정말 잘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PBR 1배가 2620이거든요. 그러면 1배 이상을 넣으려면 사실 이 수출 증가율이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거나 플러스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이렇게 역성장인 상황이 유지되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이 밸류에이션을 누리고 있고 2,500 후반에서 조금은 관망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수출 증가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씩은 개선세가 극단적인 어떤 하락세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차트를 보면 그래도 우리 시장에 잘 버티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역 수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유가입니다. 유가를 좀 제가 뒤집어 놨고요. 파란색이 무역 수지입니다.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하는 모습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지수하고도 비슷하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완만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유가의 선행성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는 올해 어쩌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률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익률이 개선이 되게 되면 마진이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의 함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증가율, 외형 성장은 아직 1배 이상을 주지 못하더라도 0.9배, 0.95배까지 가게 되면 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생기면서 하단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도 꿋꿋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기업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고 이 선행성 유가를 본다면 올해 내내 무역 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형 성장이 나타나면서 즉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크게 줄어들고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PBR 1배인 2,600을 넘어서 2,700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도래할 수 있느냐? 다음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선은 글로벌 무역과 생산 지수를 나타내고 밑에 있는 거는 글로벌 유동성, 즉 수요, 전 세계 M2의 합이기 때문에 수요를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전체적인 글로벌 물동량과 생산에 선행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폭에서 우하향과 우상향을 하는데 이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 글로벌 유동성만 놓고 본다면 올해 6월이게 되면 전체적인 글로벌 무역량이 저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돌아갈수록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점차 완만하게나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6월에 코로나 정점을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7월, 8월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스킵을 하게 되면 고용이 좋고 실질 임금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상반기 가파르게 올라온 지수의 레벨이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꿋꿋이 잘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밸류에이션도 조금 더 위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서는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FOMC 이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계단식 상승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부채 한도 이슈가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노이즈는 아마도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한국 수출 지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찍어 누르고는 있지만 무역 수지는 개선되고 있고 더불어서 글로벌 유동성을 본다면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